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모두 다 제 이야기이고, 제가 앞으로 살면서 감수하고 나가야 하는 제 현실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화를 내실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멍청하고 미련하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 가진 엄마로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하는 현실인데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속 시원하게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질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요즘 같은 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살 한참 꽃다운 대학교 1학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여중여고를 나와서 남자친구 만나본 적도 없다가 대학생이 되자 처음으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였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의 임신은 완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무 능력 없는 복학생 오빠였어요. 우리 둘 다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냥 사실을 숨기고만 있었죠. 그러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결국에는 소문이 나버려서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숨기고 있다가 결국 모든 사실이 들통나게 되어버렸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엄격하고 무서우신 분입니다. 두 분 모두 선생님이신데 어릴 적부터 친오빠와 제게 매우 엄하게 대하셨죠. 우리 오빠는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생겨버린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제게 많이 실망하셨죠. 제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임신 6개월이 되도록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고 숨길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 들키고 나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을 만큼 상황이 늦어버렸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쪽 시댁 식구들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특히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네가 착한 우리 아들 꼬셔서 무슨 짓을 한 건 줄 아느냐고 호통을 치셨죠. 그때는 너무 무섭고 죄송한 마음에 엉엉 울면서 싹싹 빌기만 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가고 어쩔 수 없이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을 시켰죠. 저희는 두 집안의 수치였기 때문에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제가 살던 자취방과 남자친구가 살던 자취방을 빼서 낡은 투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에 하나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도움받기 힘들었고 시댁 쪽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히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모자란 보증금 약간 보태주신 것 말고는 생활비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교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휴학을 해버린 상황이었고 남편은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휴학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자기를 믿으라며 아이와 저를 다 먹여 살릴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도 아무런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 졸업도 못한 24살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각종 알바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어느 날엔 공장을 다니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때가 유일하게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소꿉놀이 하는 기분으로 남편 퇴근하길 기다리며 밥상 차리고 남편도 퇴근하면서 동네 마트에서 빵이나 할인하는 과자 사서 들고 집에 오고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이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주변에 참고할 만한 사람들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은 결혼과 동시에 제게서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시어머니는 평소에 일하시고 주말에 한 번씩 오셔서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살림을 봐주시기도 했죠. 여전히 저를 예뻐하지 않으시고 저 때문에 어머님 아들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나중에 아이 낳고 남편과 셋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마음이 풀리고 저를 다시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정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집에서 아이 보느라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도 마냥 행복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버는 돈이 점점 부족해지고 남편도 슬슬 이런 생활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술도 못 마시고 자기 혼자만 대학 졸업을 밀어놓은 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대리운전하면서 분유값을 벌어야 했으니 남편은 점점 결혼 생활에 지쳐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죠. 살림도 초보였고 아이 보는 것도 처음이었던 저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만 했기 때문에 집안은 항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오시면 예전보다 훨씬 구박이 심해졌어요. 욕은 기본이고 제게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저를 보고 더러운 거사, 내 아들 꼬셔서 인생 망친 뱀 같은 여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훨씬 더 심한 욕들을 제게 많이 하셨지만 가장 듣기 힘들었고 상처가 되는 말은 저런 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 2명이 제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로는 창피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예전부터 친한 친구들이고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집으로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놀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게 욕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더러운 거사, 네 몽뚱이만 더러운 게 아니라 방구석 꼬라지는 더 더러워.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서 제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입에서 제 욕을 쏟아내셨어요. 당연히 이제 21살 풋풋한 여대생이던 제 친구들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사색이 되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을 빨리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지만 제 친구들은 처음 겪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뒤로 친구들이랑도 어색해져서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도 제 편을 좀 들어주고 시어머니를 중간에서 말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후로 남편은 점점 가정에서 멀어지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친구도 많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남편은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본인이 더 크게 화를 내고 상관하지 말라며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아이 데리고 저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너무 무서웠고 친정 도움도 받을 수 없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그런 폐악질도 숨죽이고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밖에서 친구뿐만 아니라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태어나고 2년 가까이 숨죽이고 살았어요. 남편은 이제는 대놓고 제 앞에서 바람 피우는 여자와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대범해졌고 시어머니의 폐악질도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낮에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됐을 무렵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어머니와 하는 짓이 닮아가고 어느 날은 술 취해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와 제 아이에게 너네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사도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러다가 곧 저와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것 같다는 생각에 혼자서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남편 몰래 혼자 다니면서 이혼 준비를 마쳤어요. 그 무렵에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찾았고 남편 없이 저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걸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고 싶다고 소송을 걸었죠. 남편은 위자료라는 말에 펄펄 뛰었고 절대로 제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과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6개월 가까이 남편의 외도와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졌어요. 남편이 아이 양육권은 이혼하자마자 포기하는 바람에 제가 데려올 수 있게 됐고 정당한 재산 분할과 남편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까지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매달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선고가 떨어져서 남편에게서 매달 어느 정도의 돈도 받을 수 있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로 남편이 제대로 된 회사도 못 들어가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달 돈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양육비 지급하라는 경고가 날아가면 아주 푼돈만 제게 한 번씩 보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취직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여전히 친정 부모님은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과 둘이 살 방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아쉽거나 원망스럽진 않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살았는데 이혼한 지금에 와서 도와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올해로 이혼하고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사실 작년에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다시 합쳐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름을 말하면서 너무 보고 싶다.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제게 호소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하고 말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아빠 없이 자라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날 남편이 저와 갓난 아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남편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재결합 제안을 거절하고 며칠 후에 이번에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만나서 잘해보면 안 되겠냐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감정은 다 잊고 아들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고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그 뒤로 숨겨왔던 어머님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다시 예전처럼 제게 욕설을 하시고 협박을 하시면서 양육비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그거라도 좀 어떻게 안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달라는데 제가 전 남편 생각해서 양육비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도 그거 주기 싫어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전 남편 잘 먹고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 푼도 못 받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이에요. 평생 그렇게 취직도 안 하고 빌빌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꽤 커서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려서 한참 말썽 부리고 장난감 사달라고 뗐을 나이에 어른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대학은 복학하는 걸 포기했어요. 학교 다닐 상황도 아니고 더 이상 공부하는 게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껴서 살면 아들 태권도장도 보낼 수 있고 아들과 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커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못난 초보 엄마지만 엄마보다도 더 의젓한 아들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납니다. 비록 다른 가족 아무도 없이 아들과 저 단둘이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살아간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린 나이에 인생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불쌍하고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인생 망가졌다고 제게 직접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제 아들을 보면 저는 제 인생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다들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